오늘도 새롭게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성장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집에 앉아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 성장, 내 한계점을 내가 자꾸 조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게 될까? 이게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가 자꾸 한계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움, 어제 나와 비교하는 거죠. 나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나,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될까.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모든 목표를 지금 달성하고 지금 11월 달 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핀 목표를 달성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가느냐, 나의 내적 성장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성장이 어떻게 보면 수치, 결과적 수치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핀업을 하고 승급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나는 성장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내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수치적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자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의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우리의 이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무엇을 잘해서 갔는지를 다른 사람이 핀업을 했고 다른 사람이 이런 승급을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리더는 무엇을 잘해서 갔는지 관찰해 보는 거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내 본인의 성장을 하는데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발전과 나의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을 갖췄다.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실패를 통해서 노하우를 익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도전할 때마다 나 이거 실패했어가 아니라 다시 하나의 경험을 난 또 알았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전을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저항과 비판에 막 따라오잖아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 저항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너 되겠냐? 너 되겠어? 절대 안 돼. 너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위험한 일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저항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요, 날카로운 스폰서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스폰서가 날카롭게 때로는 날카롭게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루비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에메랄드 가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방법적인 내용을 할 때 이 부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날카롭게 스폰서가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요, 받아들여요. 아,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날카로운 피드백을 할 때 있잖아요. 스폰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져요. 왜 나한테 저래? 지나 잘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폰서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적을 할 때, 좀 날카로운 피드백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아주 기분 나빠하고, 아주 불쾌해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제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꾸 타인과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잘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왜 이러지? 자꾸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연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자 그러면요. 도전을 자체를 두려워서도 피해요.
지금 천천히 갈게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저 천천히 할게요. 전 천천히 할게요라는 말처럼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도전이 천천히 여유롭게 낭창낭창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세상 천지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도전 없습니다. 승급하자 그러면 천천히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출근하자 그러면 다음에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시스템에 들어와라 그러면 매일 들어서 뭐 하냐고.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역경만 딱 오잖아요? 그럼 바로 포기합니다. 이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음. 누구나 이런 정체기를 겪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정체기가 딱 왔어요. 그러면, 아, 나 매너리즘에 빠졌어? 또는 나 슬럼프가 왔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보세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고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마인드가 작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인내와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말만 들어도 힘들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장하고 또 실패하고 또 성장하고 자꾸 엎어졌다가 이러면서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의 노하우를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성과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5년 후에 5년 후에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일하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왜 이 주만에 들어와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 나 왜 일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전략하고 아등바등 살지? 나에게 비전이 뭐지? 나에게 가치 있는 이 가치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이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모든 열정, 호기심, 희망, 설렘 이런 것들이요. 일상의 본질적인 의미가 여러분 모든 목표와 관련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3년 후는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나는 5년 후에 어떤 모습을 그릴까? 나는 이렇게 스마트십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는 따박따박 연금성 소득이 지속적으로 들어올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목표와 관련된 본질적인 의미가 여러분, 여러분 목표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때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뭔가 막 도전하고 목표가 있어. 그러면요. 그때요. 여러분 희망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고요. 힘이 세집니다. 힘이 생겨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누구나 틀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름이 있어요. 대단한 스폰서, 대단한 그룹, 대단한 회사,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CEO, 이런 회사에서, 이런 스폰서들 곁에서 나만의 어떤 작은 모서리가 있다면, 그 모서리를 믿는 그 마음 하나만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소망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why,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대견하다라고 나를 칭찬해주는 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이제 3인칭으로 누구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넌 정말 반드시 해낼 거야. 난 너를 믿어. 넌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제 루카스 에네스가 이제 3개월 됐어. 지금까지의 성장은 내적 성장을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극동지방의 소나무가 4년이 지나도록 씨앗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남들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4년 후에 아주 3cm의 작은 씨앗이 올라옵니다. 그 씨앗이 5년 차가 되잖아요. 하루에 30cm씩 자라요. 하루에. 하루에 30cm, 6m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소나무의 30년의 세월을요. 이 일주, 이 한 달 안에 여러분 다 성장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소나무는 자라지 않고 있었을까요? 성장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보내기도 했지만, 루카스 헤네스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올드베스트와 함께 이제 내적 성장을, 외적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제 이 결과를, 이 내적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리더님들의 정말 이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결과적 수치를 증명해내느냐,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루카스 헤네스의 멋진 미래를 꿈꾸고요. 정말 찬란한 3년, 찬란하게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3년 후를 정말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파트너 랭킹 1등, 2등, 3등을 만들었듯이 지금 다시 또다시 랭킹 1등, 2등, 3등을 만들어낼 거예요. 한 달에 5천씩, 한 달에 4천씩 실제로 그렇게 버는 파트너들을 저는 만들었어요. 아마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상상력이 부재에서 오는 고통을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돼요. 상상력의 부재가 나를 부자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상상하세요. 상상하시고 되어 있는 나를 상상하세요. 이미 성공해 있는 나를 상상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철학과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띵동 내용 여러분 띵동 내용 다 읽으시죠? 띵동 내용에 여러분 이 띵동 내용을 이해하신다라면 아마 오늘 한 뼘 또 성장했을 거예요. 정말 어제 기차 안에서 제가 띵동 내용을 쓰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글이 제가 썼어요.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인생을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나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이게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제가 사서 읽었어요. 밤에 다 읽고 제가 잤거든요. 아주 얇은 책이어서 얇지만 굉장히 심오한 책이에요. 얇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책이고요. 근데 이 책 안에 이반 일리치라는 그 주인공이 이 말을 해요. 어쩌면 나는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의 집안에서 그냥 너무 평범하게 판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반 일리치가 느끼는 회의와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한다라는 거죠. 인간을 행복하려면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장소에,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사회의 시선의 높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물건을 넘어 제도, 시스템까지 바라보고 정신과 철학까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지만 물건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시스템, 제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정신과 철학까지 볼 수 있다면 즉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정신과 철학까지 팔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개그맨으로 활약하다가 장사하다 4번 망하고 자살기도까지 하고 교통사고 나서 정말 뭔가 온 것이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현재는 작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고명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한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학과 정신까지 판매할 수 있다라면, 전달할 수 있다라면 우리 굉장히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내가 철학을 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우리 성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공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다.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또 나를 구하는 길은 남을 구하는 길이다라고 말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 어느 장사든 공짜 선물을 준다라면 이왕이면 똑같이 누군가가 나한테 공짜를 준다라면 이왕이면 정신과 철학까지 같이 딸려오는 공짜를 잡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손자병법에서 보면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겨놓고 싸우자. 그 이겨놓고 싸우자는 게 뭐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무엇을? 정신과 철학까지.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정신과 철학까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오늘 또 이 토요일 아침 줌 미팅에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루카스 NS의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아, 자, 그리고 우리 공지 한마디 할게요. 우리 12월 17일 여러분 이제 중간 그 점검 나오셔야 되고요. 회비 10만 원씩 다 거두셔야 되고 금요일 날은 다 입금해 주셔야 되고요. 각자 인원수 보고를 우리 박여진 리더님 산하 특히 우리 장희진 리더님 그다음에 상무직으로는 제가 해볼게요. 그다음에 광주 몇 명이 어느 정도 몇 명이 되는지 그 되는 것을 파악을 해야 차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장희진 리더님 해주셔요? 네. 여러분, 12월 17일 향해서 우리 렛츠 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